이선영, 63세. 그녀는 그날 안방 문을 열었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붉은 비단 이불 위에서 남편 박재현과 며느리 수진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재현은 68세, 재벌 2세 출신답게 언제나 점잖았다. 수진은 35세, 고운 얼굴에 교양 있는 말투를 가진 며느리였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이선영 앞에서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재현이 먼저 말했다. 여보, 이건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나한테 상담을 하고 있었어. 이선영은 귀를 의심했다. 상담. 저렇게 끌어안고. 그때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 더 아프실 텐데요. 그 말이 더 끔찍했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진실?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다는 거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63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었다.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다. 손주를 돌보고 남편과 여행이나 다니며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평화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다. 이선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붉은 비단 이불 위에 그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 며느리의 그 미소, 남편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했던 말.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 더 아프실 텐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선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부터 이 집안에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 말이다. 그날 이후 수진은 이선영을 피하는 대신 지나치게 상냥해졌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다 주고 팔짱까지 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같이 가실래요? 수진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선영은 알고 있었다. 저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다. 어느 날 오후 이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수진을 보았다. 수진은 휴대폰을 보며 은근히 미소 짓고 있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한테 저렇게 웃으며 문자를 보내는 거지. 그날 밤 이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불빛을 발견했다. 남편 재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선영은 조용히 다가갔다. 재현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온 것도 몰랐다. 이선영은 재현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았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밤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선영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죠? 이선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재현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감췄다. 여보, 언제 일어났어? 방금. 근데 그게 무슨 메시지야? 아, 이건 수진이가 선물 준비하는 거 상의하는 거야. 당신 생일 말이야. 재현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이선영은 믿지 않았다.
자기 생일은 아직 석 달이나 남았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다시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선영은 계속 생각했다.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 그것도 나를 속이면서까지 숨겨야 할 정도로 큰 비밀이. 이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는 40세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호가 받았다. 엄마, 왜? 목소리가 퉁명스러웠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랑 아버지가 요즘. 엄마, 제발 수진이 의심 좀 그만해요. 맨날 그러시네. 민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끊어버렸다. 이선영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이선영은 민호의 집에 직접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웠다. 민호야? 수진아? 대답이 없었다. 그때 안방에서 무언가 찢는 소리가 들렸다. 이선영은 조용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니 민호가 거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수진의 사진이었다. 민호의 얼굴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민호도 뭔가 알고 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지? 민호는 사진을 산산조각 낸 뒤 휴지통에 던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다가 문틈에 이선영과 눈이 마주쳤다. 엄마? 언제 왔어? 민호가 황급히 휴지통을 발로 밀어냈다. 방금. 근데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 민호는 이선영을 밀어내듯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엄마, 오늘은 피곤해요. 다음에 와요. 이선영은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걸 알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밤 재현은 계속 집을 비웠다. 회사 일이야. 걱정 마. 재현은 그렇게 말하며 나갔지만 이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회사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다. 그날 밤 이선영은 재현을 미행하기로 했다. 재현이 현관을 나서자 이선영도 재빨리 코트를 입고 따라 나갔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한남동 고급 빌라 단지 앞에서 재현이 내렸다. 이선영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다. 재현은 주변을 살피더니 한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선영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여기서 수진이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건물 입구에는 비밀번호 자물쇠가 있었다. 이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현의 생일을 눌렀다. 찰칵 문이 열렸다. 계단을 올라가니 3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다. 재현의 목소리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선영이가 알면 정말.
이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다.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재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벽면에는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전부 수진의 사진이었다. 수진이 웃는 모습, 수진이 걷는 모습, 심지어 수진이 병원에서 찍은 듯한 초음파 사진까지. 이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대체 뭐예요? 여보, 이건 재현이 말을 더듬었다. 이선영은 벽에 다가가 초음파 사진을 떼어냈다. 사진 뒤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12주. 건강한 아기.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건가? 그럼 이 사진들은 뭐고 남편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당신 설명해봐요. 지금 당장.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사실은 그 순간 이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내일 집으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집에 왔다. 이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과 재현을 마주 보았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어제 본 사진들 말이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내가... 수진이 재현을 막았다.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이선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민호 오빠의 아이예요. 이선영은 잠시 멍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민호와 수진은 부부인데. 그럼 그게 왜 비밀이야? 문제는요, 민호 오빠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제게 낙태하라고 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 키울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상담을 드렸던 거예요. 이선영은 아들이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아시면 민호 오빠한테 화내실까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저만 알고 있었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민호한테 화가 났지만 일단 수진이를 설득해서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안방에서 본 그 장면은 정말 상담이었던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까지? 그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이선영은 종이를 펼쳤다. 태아 혈액형 추정 O형. 이선영의 손이 떨렸다. 민호는 B형이다. 수지는 AB형. 그럼 O형이 나올 수 없다. 아니,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 아이가 민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건가? 수진아, 이게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진짜 말씀드려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이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입양기관에서 일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5년 동안요. 이선영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와?
거기서 일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그 중에 43년 전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입양 보낸 기록이었죠. 이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43년 전. 그때 자신이 첫사랑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아무도 모르게 입양을 보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아? 기록에 어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이선영. 그리고 아기 혈액형, O형. 수진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낡은 입양 기록이었다. 이선영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찾아봤어요. 어머니의 첫 아이를요. 재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만해. 이건 너무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는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은 이선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선영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43년 전 잃어버린 아이. 평생 그리워했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 누구야? 어디 있어? 어머니가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매일 본다. 그럼 설마 수진이? 아니면 민호? 말도 안 돼. 민호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수진아, 제발 말해. 누구냐고.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호 오빠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선영의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뭐라고? 민호 오빠가 어머니의 첫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43년 전에 입양 보낸 바로 그 아기예요. 이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재현과 결혼한 후 낳은 아들이다. 23세 낳았다. 말도 안 돼. 민호는 내가... 재현이 고개를 떨궜다. 여보, 사실은 민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재현의 고백이 이어졌다.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당신이 임신했잖아. 근데 유산했지. 이선영은 그때를 떠올렸다. 결혼 6개월 만에 유산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재현이 양자를 들이자고 했다. 그때 내가 입양기관을 통해 민호를 데려왔어. 근데 놀라운 게 민호의 생년월일이 당신이 입양 보낸 아이랑 똑같더라고. 이선영은 숨이 막혔다.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선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4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민호는 알아. 자기가 입양됐다는 거. 수진이 대답했다. 모르세요. 아직은요. 이선영은 무너질 것 같았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떠나보낸 아이를 40년 동안 아들로 키워왔다니.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 자기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민호 오빠의 친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진짜 첫 손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O형 아기. 민호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자. 이선영은 눈물이 흘렀다. 그럼 민호는 진짜 내 아들이었던 거네. 재현이 이선영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민호 오빠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진짜 친엄마라고. 이선영은 식은땀이 났다. 언제? 한 달 전에요. 그리고 오빠는 많이 화나셨어요. 재현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서 민호가 요즘 집에 안 오는 거였구나. 이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니.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니. 민호는 뭐래? 곧 오실 거예요.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다. 어머니, 아버지, 수진. 민호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이선영은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사정이 사정. 민호가 비웃었다. 저를 버린 사정 말씀이세요? 민호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입양 보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재현이 나섰다. 민호야, 내 어머니를 탓하지 마라. 당시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숨겼잖아요. 저를 양자로 데려오면서 말이에요. 민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뭐라고? 재현이 놀라서 물었다. 저는 어머니의 친자예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 상속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부시니까 저한테 우선권이 없죠. 민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이선영은 무릎이 꺾였다. 민호야, 제발 엄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평생 사랑받지 못한 아이처럼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절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항상 벽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았죠. 전 진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민호야,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어. 이선영이 울먹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이 집도 회사도 모든 것을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변호사 2명이었다. 민호가 그들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기. 민호가 수진을 뿌리쳤다. 넌 돈 때문에 내 편인 거잖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민호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막장이 시작됩니다. 각오하세요. 그리고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 남은 세 사람은 침묵 속에 무너져 내렸다. 붉은 비단으로 시작된 비밀은 결국 이 가족 전체를 파괴해버렸다. 이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민호의 차가 사라지는 게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43년 전에 내린 선택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이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이선영은 재현의 손을 뿌리쳤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진실을 밝힌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그날 밤 이선영은 혼자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평생 사랑받지 못한 아이처럼 살았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민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빈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이선영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다. 재현과 수지는 그 메모를 보며 얼어붙었다. 이선영이 어디로 간 것인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민호의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그가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다.